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 덕분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방산 주식 중 하나 스페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산의 대장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나 방산의 비중이 높은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13810입니다. 먼저 매출을 좀 보면요. 2017년부터 상승 기조이긴 하지만 2018년 빠졌다가 올랐습니다. 2017년 688억의 매출에서 2018년 532억, 2019년 747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제조업에 맞게 영업이익의 비중 굉장히 낮은데요. 게다가 2018년에 영업이익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네요. 단기순이익을 보더라도 2017년에 적자, 2018년에 적자였다가 2019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적자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럼 사업보고서로 가볼까요? 먼저 개요를 보게 되면 회사의 사업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바로 삼위각기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저희가 잘 아는 그 피아노 회사 삼위각기 맞습니다. 최근에 피아노나 이런 악기 산업 자체가 어려워져서 힘들다고 하던데요. 지분법 이익 등으로 모회사인 스페코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게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회사의 개요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업에 대해서 나열해두었는데 이건 넘기고요. 일단 사업 부문을 보면 플랜트 사업, 풍력 부문, 그리고 방산 설비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방산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방산의 매출은 15% 정도 되고요. 그에 반해 플랜트 사업이 26%, 풍력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매출에서는 방산이 중심이 아닌데 혹시 방산 시장에서 이 수치로 독과점의 위치를 잡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실제 11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과점이라면 너무 작은 시장이라서 매력이 없죠. 즉 어떻게 보던 간에 방산 테마는 투자자들이 만들어서 넣은 것이지 실제 매출에서는 방산 테마주라기보다는 친환경이나 에너지와 같은 테마가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2019년의 매출까지 왔을 때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는 김에 2018년에 숫자가 왜 빠졌는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2018년에 매출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풍력의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의 사업 내용을 기록한 사업보고서인데요. 2017년 대비 플랜트도 조금 상승을 했고 방산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풍력 매출 285억 수준에서 2018년 풍력 매출 110억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아무래도 풍력 설비는 국가 단위에서 소비하되 일정 수준 이상은 설치가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출이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2019년의 사업보고서로 돌아와서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재밌는 것 하나는 바로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랜트도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풍력은 모두 다 수출입니다.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 매출 750억 정도 수준에서 수출이 6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80%가량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꼽자면 바로 풍력 부문의 성장입니다. 2018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2017년부터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다른 매출과 비교해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러 가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풍력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 자체가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영업활동이니만큼 매출 원가도 많이 증가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매출 원가와 같은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이 늘어서 매출 총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매출 총이익 55억 수준에서 2019년 매출 총이익 13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판관비는 소폭 감소했는데요. 이 소폭 감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운반비라던가 수출 부대비 이 같은 계정들이 줄어들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요. 2018년과 비교하자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수준인데 그 이익 자체도 높아서 6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 활동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와 유사한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기타 손실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유형자산 손상 차손과 같은 숫자가 좀 줄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순이익은 굉장히 늘어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다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과 단기 순이익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은 중국 사업 부진에 따라서 중국 사업 철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관련 사업 중단 손익이 반영되어서 단기 순이익이 좀 더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코 자체가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39기, 40기, 41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 1분기에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도 1분기의 분기보고서입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 어떤 사업 부분에서 늘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매출은 2019년 1분기 120억 정도에서 2020년 1분기 150억이 넘는 수준으로 약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 매출 원가는 한 20% 정도 뛰었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약 2배 정도 상승해서 2019년 1분기 18억 정도에서 2020년 1분기 30억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증가만큼 판관비도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동년 같은 분기에 영업 손실이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해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 10억 원 남짓을 기록했고요. 영업 외 부분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은 기타이익과 기타 비용입니다. 둘 다 지난 회계 분기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 다 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화 관련 이익도 늘었지만 외화 관련 비용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요. 따라서 당기 순이익은 조금 더 줄어든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2019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 흑자로 전환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흑자로 전환해서 당기 순이익 3억 2천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유동자산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런저런 증감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이 늘었던 것을 추정해보자면 일단 원재료의 재고자산 가치가 늘었는데 아무래도 교역량을 활발하게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비유동 기타 포괄 손익에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계정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채를 보게 되면 유동부채의 단기 차입금은 좀 늘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보게 되면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의 1분기 분기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자체를 분기와 비교해 놓지 않아서 다른 분기 보고서를 꺼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이 2019년 1분기의 분기보고서고요. 앞쪽에 있는 것이 2020년 1분기의 분기보고서인데 플랜트도 소폭 늘었고 풍력도 소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소폭 늘었는데요. 지난 2019년 1분기에는 방산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5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표기는 실제 합계를 더해보면 맞지 않아서 숫자 자릿수에 대한 오기로 이해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스페코는 방산 관련 생산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스페코를 단순히 방산기업으로 보는 것은 적어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테마화하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가의 수급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일단 수급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방산주 관련 이슈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양봉은 2020년 1월 8일에 있는 이 양봉인데요. 이 상한가를 기록한 양봉, 이날을 찾아보면 이란이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국의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날입니다. 방산 관련 주식이 주목받을 때 스페코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투자 논리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시초가를 20% 낮춰서 출발을 했고요. 이같이 방산 관련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 외에 풍력 관련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4월 말에 주목을 받았던 시점, 그리고 5월 말에 주목을 받았던 시점, 이런 것들은 이때를 보면 그린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주목을 받을 때 스페코도 역시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풍력산업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스페코를 볼 수 있는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스페코는 풍력 관련해서 생산을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물류 비용 등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풍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스페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주가는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대북 관련 이슈겠죠. 북한의 강경 대응에 따라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서 이 같은 상승세를 당분간 점쳐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월 8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음날 시초가를 20% 빠진 주가에서 잡는 등 주가의 흐름을 보면 스윙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것은 4월 29일에서 5월 4일로 이어지는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개파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스윙 투자는 좀 위험한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유달리 양봉에 긴 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번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초가와 거래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도 장 초반에 시초가가 큰 수준으로 떨어져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들어가서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정도까지는 높은 매수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북 방산주로 주목받으면서 실제 연간 매출로는 풍력 매출이 더 많은 스페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